안녕하세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 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레이아웃과 동선에 대해 집중하는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가구 내부 구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 인테리어에서 가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수납 계획을 잘한다는 것은 가구 내부 구성을 잘 계획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납이 잘 되어 있으면 공간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집의 가구 내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보시죠. 가자, 레오야. 우리 레오 가자. 저희 집이 23평이거든요. 가구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현관은 지금 가로 길이가 1260 정도 돼요. 그걸 제가 세 등분으로 나눠놨죠. 이 두 개가 한 통이고 저쪽이 반 통짜리 신발장입니다. 신발 한 칸의 높이는 18cm예요. 이 정도면 신발 한 켤레가 운동화는 그냥 편하게 잘 들어갈 수 있고요. 좀 굽이 높은 신발들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웬만한 신발은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 선반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높은 신발을 둬야 돼서 저희가 이 선반을 뗐습니다. 깊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깊이는 36cm 정도 됩니다. 도어랑 이 앞부분, 뒷부분 다 고려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40cm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내부가 한 35cm 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창고장인데요. 깊이를 53cm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선반의 두께는 40cm짜리 선반입니다. 40cm짜리 선반이면 뭐든 다 이렇게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되게 많은 양의 수납들을 잘 챙겨서 하고 있죠. 이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붙박이장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해요. 이렇게 공틀 도어를 만들어 두고 안에 시스템 행거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레오야, 가자. 문 닫는다. 레오. 이번에는 저희 집 침실에 있는 붙박이장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57cm, 8cm 나오죠. 네, 충분히 깊이 있는 옷장이고요. 어깨 라인이 옷장에서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만큼씩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영상에 소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의류관리기 있고 이렇게 옷도 걸 수 있게 세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도 옷장 잘 걸어뒀고요. 옷장이 깊이가 58cm라고 했잖아요. 근데 옷봉이 25cm에 걸려 있어요. 중간에 걸려 있는 것보다 살짝 안쪽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만큼의 여유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겨울에 입는 옷들 아니면은 그 계절에 맞춰서 쓰는 겉옷들을 주로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보시게 되면 욕실 용품들, 수건들, 그리고 잠옷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저희는 욕실에 수납이 없어요. 우리가 욕실 수납이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해보면 여유분의 수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유분의 샴푸, 여유분의 칫솔, 당장 쓰는 것들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쓰는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수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거울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욕실장 대신에 그냥 거울로 만들던가 좀 더 개방감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수납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분들은 욕실장을 두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근처에 수납을 할 곳이 이렇게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깨알 디테일이 있다면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만큼 남아있죠. 제작 가구의 매력입니다. 이쪽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싶고 오른쪽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부를 비대칭으로 만들어두고 도어만 대칭으로 만들어뒀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스웨터라던가 그 외 긴팔 옷들 걸어서 두고 있고요. 밑에는 바지들 쭉 걸어두고 있습니다. 옷걸이를 다 통일해놨고 나름 제 기준의 법칙을 적용해서 걸어둔 겁니다. 애초에 저희는 두 개만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옷을 걸고 났더니 높이가 여기까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을 마저 더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간 안에 여유를 뒀을 때 생기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외에 긴 옷들 걸어두고 있고요. 반팔이랑 긴팔이랑 섞어서 걸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간으로 가보시죠.
주방부터 한번 가보시죠. 지금 이쪽 키 큰 장을 보게 되면 밑부분은 고양이 사료들을 넣고 있습니다. 위에 서랍은 저희 영양제라던가 상비약들, 자주 쓰는 것들을 이곳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랍 같은 경우는 제가 무거운 거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둘룸 서랍으로 계획을 했어요. 튼튼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저희 간식, 그리고 락앤락도 있고 그렇게 좀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는 컵들 다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손님들 오면 저희가 차를 드리거든요. 그 찻잔들이랑 기타 이제 주방 용품들 좀 있고요. 그리고 저 윗부분이 뒷판이 좀 막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후드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지난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후드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더럽게 돼 있어요. 선택과 집중해서 빠진 곳이 바로 이쪽 내부입니다. 저희가 막 수납 같은 거 요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얇게 수납도 만들고 많이 하는데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이런 장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인출식 팬트리장이라고도 하고 냉장고 문처럼 열리니까 냉장고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데 오른쪽에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지금 조미료들 다 있고 기타 먹을 거 라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쓰임새가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오미 제품인데요. 가성비가 좋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밑에 서랍에는 그릇을 둘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뒀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수저함이 있습니다. 이 수저함 같은 경우는 제작 수저함이에요. 서랍의 가로 사이즈에 맞춰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저함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밑에는 큰 그릇들 둘 수 있는 곳을 마련해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식세기입니다. 이렇게 빌트인 식세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은 싱크대고요. 싱크대 밑에는 그냥 뭐 대단한 거는 없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여기 하나 있고요. 정수기 본체가 요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장은 깊이가 굉장히 깊은 수납장입니다. 가로 길이도 굉장히 길고요. 57cm, 57cm가 조금 안 됩니다. 깊이도 한번 볼게요. 깊이는 58cm입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납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써도 공간이 좀 남아요. 그리고 이쪽은 안 열려요. 여기는 문이 아니거든요. 밑에는 밥솥이 있고요. 이 위에는 큐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작업했었던 CD들, 앨범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서류들을 두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곳에서 물건을 빼고 쓰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이곳에서 물건을 빼고 쓰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의 선택은 오픈해서 편하게 쓰되 보이지는 않게 하자. 그래서 이쪽에서 살짝 돌아가면서 쓰더라도 이렇게 쓰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결정이었습니다. 고객님들에 따라서는 여기서 문을 달아서 열어서 쓸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주방이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분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배기를 가릴 겸 서재로 만든 공간입니다. 홈 오피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책상을 만들어 뒀어요. 이 밑에는 서랍도 하나 뒀고요. 이 서랍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두 개 서랍을 하나의 패널로 붙여가지고 같이 쓰고 있어요. 훨씬 좀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그리고 이 밑에 분배기가 있습니다. 밑에 도어는 푸시 형태로 만들게 되면 제가 발로 차거나 무릎이 부닥칠 때마다 문이 열릴 거잖아요. 그래서 푸시를 빼고 찬넬식으로 열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로봇 청소기 장을 뒀어요. 이 로봇 청소기 장을 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점검이 쉽게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자르면 점검이 어려워요. 이 기계를 집어넣는데 좀 애를 먹게 되거든요. 이걸 또 어렵게 빼내야 되니까 기계를 손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이후로는 모든 고객님들의 집에 이 앞에 판을 없앱니다. 이 앞에 판을 아예 없애고요. 이 공간도 훨씬 여유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물건들을 직접 계속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직접 써봐야 불편한 점을 알게 되거든요. 이곳 공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벽, 블라인드 밑에 턱,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이 벽까지 이게 가구 패널로 그대로 붙인 거예요.
이 가구 패널로 벽을 그대로 붙였을 때 장점이라면 맨 마지막 단계가 가구 공정이거든요. 이전 공정에서 오랫동안 붙어있게 되면서 발생되는 기스라던가 찍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벽 자체를 가구에서 모두 시공을 하고 얘까지 가구를 시공을 하니까 이게 한 공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훨씬 더 완성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동일하니까 깔끔하게 잘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봅시다. 네. 저희 집에 보여지는 이 액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액자는 대체 무엇이냐? 이 액자는 제가 제작을 한 액자예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작품이 아니라 세라믹 타일입니다. 이 타일을 이곳에 붙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월패드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월패드를 바꾸거나 옮기거나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기능도 굉장히 많고요. 선도 굉장히 많아서 이걸 옮길 땐 그 선들이 그대로 다 이어져 가지고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꼽혀 있는 수많은 선들을 뽑았다가 다시 옮겨가지고 그대로 다시 꼽고 이런 과정들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축 아파트에서는 스위치라던가 이 월패드 같은 걸 잘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리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레일을 달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타일을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 벽은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력벽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으로 승화를 시켜서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가장 호텔다운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큰 액자도 붙여놓고 이런 좌우측에 볼드한 이런 프레임들도 확 넣어줬죠.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서 보실래요? 저희가 애정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은 호텔에 있는 장식장처럼 크게 풀어냈고 큼직큼직한 오브제들을 두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다 가구로 풀었어요. 이 벽체 자체를 가구로 풀은 거거든요. 가구로 만들어낸 벽에 이 선방도 가구 공정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앞에다 조명을 둘 때랑 뒤에다 조명을 둘 때랑 목적이 다릅니다. 앞에다가 조명을 둘 때는 보여지는 오브제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앞에다가 조명을 두고요. 뒤에다가 조명을 둘 때는 이 뒤에 판이 예쁠 때 뒤에다 조명을 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다 둬서 보여지는 오브제들에 좀 집중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여기 지금 책들이 그림자가 이렇게 예쁘게 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을 이 바닥보다 조금 더 올려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명이 지금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눈부심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밑에는 이렇게 U자형 서랍이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배수관이 있잖아요. 그 관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U자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곳에는 제 칫솔이랑 치약 두고 이 밑에 규조토판 딱 두고 쓰고 있고요. 왼쪽에는 와이프의 서랍입니다. 이쪽에도 똑같이 두고 쓰고 있죠. 그리고 이쪽 밑에는 뭐 디퓨저라던가 베스솔트 이런 것들을 편하게 두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똑같이 이것저것 넣고 쓰고 있습니다. 화장대 밑에도 서랍도 잘 쓰고 있고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제가 가구 계획을 할 때 화장대는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왼쪽에 키 큰 장을 넣으라고 해요. 화장대에는 좀 챙겨야 될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고 쓸 것도 많죠. 근데 그걸 단순히 서랍 하나 밑에 수납장 하나로 쓰기에는 양이 좀 많거든요. 지금 밑을 보게 되면 에어랩 둘 수 있고 뭐 스프레이도 있고 드라이기 서랍이 하나 있고요. 바로 위에는 귀중품 서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스킨 로션이라던가 기타 제품들을 편하게 둘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었고요. 쓴 것들은 바로 이렇게 서랍을 닫으면 정리가 끝나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 향수도 둘 수 있고 면봉도 두고 뭐 생리대라던가 인공 눈물, 뭐 마스크 등등등 이런 것들 다 편하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으면 바로 정리가 끝나죠. 그래서 화장대에는 무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감재들도 잘 골라야 되고요. 레이아웃도 잘 잡아야 되고요. 스타일링들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잘 해야겠죠. 하지만 이 예쁜 집이 모두 잘 유지가 되려면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정리를 잘 하려면 가구 내부 구성을 잘 신경을 써서 편하게 정리할 수 있고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구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인사해. 안녕. 레오 안녕. 안녕.